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과 비자 규제 강화, 금융권 재편, 단체 내부 갈등, 문화 경제 행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는 불안과 기대,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웨이브25는 올 한 해 애틀랜타 한인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2025년 애틀랜타 한인사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위는 현대 LG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수백 명 한인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입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부진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317명의 한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고용, 비자 위반 등이 조사되며 한인 사회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은 동남부 전체의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2위는 유학생 비자 취소, 취업 제한 강화, 한인 유학생들의 혼란이 확산된 사건입니다. 연방정부의 규제 강화로 I-20가 취소되고 CPT, OPT 제한 등 유학생 관련 정책이 급격히 강화됐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국제학생 관리가 까다로워지며 한인 유학생들의 진학, 취업 일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위로는 애틀랜타 한인회 분규 장기화로 정통성과 운영권 갈등이 격화된 내용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기존 집행부 간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비대위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홍기 탄핵안을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박은석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전통성 논란이 심화되며 한인 사회의 혼란은 계속됐고 지역사회 화합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다음으로 10대 뉴스 4위는 메트로시티은행과 제일IC은행의 인수합병으로 한인금융권이 대형 재편된 내용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제일IC은행을 공식 인수합병하며 동남부 한인금융권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메트로시티은행의 총 자산은 48억 달러 규모로 확대돼 미국 내 한인은행 가운데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은행으로 올라섰습니다. 자산 확대와 지점 확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인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서비스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대 뉴스 5위는 부동산 융자 시장 불안 지속과 고금리 속에 거래 양극화가 심화된 내용입니다. 2025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한인 사회 내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를 맞았습니다. 융자 승인 기준 강화, 거래량 감소, 특정 지역의 가격 변동 등이 나타났으며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접근을 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다음 6위로는 각종 스캠과 피싱 사기 기승으로 노년층 사업체에 피해가 속출됐다는 내용입니다. IRS 사칭 전화, 문자 피싱, 가짜 결제 요청 등 각종 스캠 형태가 한 해 동안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노년층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요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국과 커뮤니티 단체들은 예방 교육과 경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7위입니다. 총기 사고 증가로 한인 대상 사건도 잇따라 지역사회의 불안이 고조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지아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한인 피해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주차장 등 일상 공간에서 사건이 이어지면서 안전 우려가 높아졌으며 여러 단체에서 커뮤니티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10대 뉴스 8위로는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둘루스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대회 기간 총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K푸드, K뷰티를 중심으로 약 4,99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이 체결돼 한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이번 WKBC를 통해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0대 뉴스 9위로는 조지아 최대 한류 축제가 다시 증명된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내용입니다. 2025년 애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이 10월 4일에서 5일 랜스빌 슈가로프 밀스에서 열려 이틀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지아 주정부와 귀네 카운티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제를 축하했으며 현장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의 날 결의안이 공식 전달됐습니다. 한식, 케이팝, 전통문화 체험 등이 큰 인기를 끌며 조지아 최대의 한류 축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 10대 뉴스 10위는 둘루스의 150년 역사를 새로 쓴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의 당선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1.5세 박사라 후보가 총 2,52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둘루스 150년 역사상 한인뿐 아니라 아시아계로서도 첫 시의원입니다. 박사라 후보가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한인 정치력 신장에 중요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조직적인 참여가 확대되며 지역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웨이브 25가 선정한 2025년 애틀란타 한인사회 10대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예정돼 있던 사형 집행이 가석방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이유로 다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사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형 일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스테이시 험프리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험프리스는 원래 지난 12월 17일 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집행 직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명령문에서 가석방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비경솔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전 사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쟁점이 완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스 측 변호인단은 가석방위원회 구성원 2명이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험프리스의 사면 감형 심의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며 기피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험프리스는 2003년 캅카운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신디 윌리엄스와 로리 브라운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년간 항소와 심리가 이어졌으며 최근 사면 절차와 관련한 논란으로 사형 일정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2026년 1월 19일까지 관련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가석방위원회가 이해충돌 없는 구성으로 험프리스의 사면 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험프리스의 사형 집행은 추가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장기 기간인 43일 셧다운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의회가 1월 30일까지 새로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 업무는 다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면 약 2,2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114%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됩니다. 의회는 지난 셧다운 종료 당시 1월 말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 예산안만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새 지출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월 1일부터 자동 종료되지만 재연장안은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12월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1월 예산안 협상에서 보조금 연장을 다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협상에서는 같은 요구가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안 표결은 1월 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만료 시점 이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보조금 연장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 건강보험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척시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조금 만료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돈 베이커 의원은 임시 연장안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원과 상원이 1월 30일 마감 전까지 공동으로 회기하는 일정은 단 8일 뿐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셧다운은 연방 근로자 임금 미지급, 항공편 지연 결항, 스냅 중단으로 인한 식품은행 혼잡 등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0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